이번 영상에서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그램에서는 수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이제 게임에서 관리돼야 될 데이터의 예시로는 플레이어의 체력이라든지 레벨이라든지 공격력, 점수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값들은 프로그램 내에서 변하는 값입니다. 변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변하는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정의해보자면, 프로그램 내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름이 있는 데이터 저장소입니다. 이제 변수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경험치를 모아서 플레이어의 레벨이 1이 올랐을 때 레벨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성한 게임을 종료하고 소스 코드에서 레벨을 숫자 2로 수정하고 그것을 저장한 다음에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에 다시 게임을 실행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걸 사실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도 없겠죠.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면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경될 수 있는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변수는 이름과 타입으로 구성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변수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유한 이름이고, 타입은 변수에 저장될 데이터의 종류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우에는 변수의 이름을 같은 경우로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는 거의 다른 이름으로 작성을 해주고, 이제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타입을 구분하는 이유는, 이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각 데이터 타입마다 필요한 메모리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변수를 만들면 컴퓨터는 타입별로 일단 메모리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변수마다 예상되는 정확한 타입을 지정하면 미리 메모리를 확보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타입을 지정하면 메모리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변수에는 기본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예시로 제가 4가지만 정리를 해놨는데, 불리언, 인티저, 플롯, 스트링, 이 외에 많은 타입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차차 진행해 나가면서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리언입니다. 이 불리언 타입에는 true나 false, 그러니까 참과 거짓 2가지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사망 여부에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티저 타입은 마이너스 4, 0, 5 등의 정수를 저장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아이템 개수, 인벤토리에 들어있는 아이템 개수는 인티저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플로어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점, 실수를 저장하는 타입이고, 캐릭터의 체력, 게임 내에서의 시간 등을 플롯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문자열을 저장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게임 내 UI에서 사용하는 글자라든지 게임 내에 사용하는 메시지 등의 스트링 타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언어별로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는데, 일단은 이 4가지만 기본 데이터 타입을 알아보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변수에는 기본 데이터 타입뿐만 아니라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3가지를 적어놨는데, 이뉴머레이션과 스트럭처 그리고 클래스입니다. 이뉴머레이션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상수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이동 방향, 포워드, 레프트, 라이트, 백워드를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어설트 라이플, 스나이퍼 라이플, 피스톨들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럭처라는 것은 한글로는 구조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변수를 하나의 묶음으로 저장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체 안에는 앞서 만든 기본 데이터 타입을 활용해서 만든 변수들이 여러 개 들어 있다든지, 아니면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 무기의 정보를 정의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무기의 정보라면 총알의 장탄수, 장탄수는 인티저로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총기의 데미지는 또 실수로 정의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입을, 여러 가지 변수를 하나의 스트럭처에 이렇게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 역할을 하는 타입이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클래스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빼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뉴머레이션이라든지 스트럭처라든지 클래스라든지 이런 제가 정의만 적어놨기 때문에 느낌이 딱 안 오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진행해 나가시면서 워낙 많이 활용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강의를 다 진행해 나가시면은 이런 개념들을 이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언리얼 엔진 블루프린트에서 어떻게 변수를 선언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변수 관련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스타트 프로젝트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컨텐트 폴더를 선택하고 이제 저희가 만든 파일을 모두 한 폴더에 넣어 주겠습니다. 빈 곳에 우클릭하고 뉴 폴더를 선택해서 새로운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폴더 이름은 커스텀 컨텐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시다 보면 폴더 개수가 계속 늘어날 텐데, 이제 그러면 폴더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한눈에 보기도 어렵고 해서 자주 쓰는 폴더는 색상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에 우클릭 하시고 여기 폴더 옵션 메뉴에서 셋 컬러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폴더의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서 초록색으로 선택하고 OK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 Add to Favorites를 선택하시면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Favorites 메뉴에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는 폴더는 Favorites에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커스텀 콘텐츠 폴더로 들어가서 우클릭하고 지난번처럼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새로운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액터를 선택하고 이름은 bp variables로 하겠습니다. 파일을 엽니다. 파일을 열면 액터를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그래서 이벤트 그래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벤트 그래프로 들어가서 만들어져 있는 노드들은 드래그해서 전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새로운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의 관리는 이 My Blueprint라는 윈도우에서 가능합니다. 이 아래쪽에 Variables라는 메뉴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수의 이름과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이름을 제가 바꿔줄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느리게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키보드 F2 키를 눌러서 이름을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를 선택한 다음에 이 오른쪽에 디테일 패널에서 보시면 베리어블 네임에서도 이름을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F2 키를 눌러서 이름 변경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F2 키를 눌러서 is dead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s dead라는 이름을 가진 불리언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수를 또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health라고 하겠습니다. health라고 하고 타입을 선택해서 플롯 타입으로 선언해 보겠습니다. 타입 또한 이 오른쪽의 디테일 패널에서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던 타입을 하나 더 추가해 보자면 아이템 카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인티저로 선택하면 정수 형태의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타입을 눌러서 보면 그 불리언, 인티저, 플롯, 스트링 이외에도 여러가지 타입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런 기본 타입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뭐 스트럭처도 있고 이뉴머레이터, 이넘이라고 줄여서 표현하는 이뉴머레이션 타입도 있고 오브젝트 타입에는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타입은 원하시는 대로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스트링 변수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임이라고 선언해서 네임이라고 만들고 스트링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변수에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값을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일단 변수에 값을 넣으려면 이제 컴파일을 한번 해주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변수를 끌어서 이벤트 그래프에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 dead를 끌어서 이벤트 그래프에서 마우스를 떼면 뭐 get is dead, set is dead 해서 팝업이 하나 뜨는데요. 값을 입력하려면 set으로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set으로 배치하면 이렇게 실행 핀을 연결할 수 있는 핀과 값을 입력해 줄 수 있는 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체크 표시는 이 변수의 타입이 불리언이기 때문에 true와 false 한 가지 값만을 갖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박스가 하나 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주면 참값을 입력해주는 거고, 체크를 해제하면 거짓값을 입력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값으로는 거짓이 입력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변수들도 set으로 다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헬스도 끌어서 set으로 배치를 하고, 지금 끌어서 배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아이템 카운트라는 팝업이 뜨는데, 키보드에서 Al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면 바로 set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의 값을 모두 입력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헬스에는 100을 입력한다든지, 그래서 아이템 카운트에는 10, 네임 변수에는 캐릭터 이름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 말고도, 이 방법은 이제 프로그램 코드 내에서 값을 조작하는 방법이고, 변수의 기본값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변수를 선택한 다음에 디테일 패널의 아래쪽에 보시면 디폴트 밸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디폴트 밸류에 변수명이 써져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리언 타입이기 때문에 체크박스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체크를 하면 true 값을 줄 수 있고, 체크 해제를 하면 false 값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 변수를 선택하면 또 여기 보시면 기본값을, 디폴트 밸류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템 카운트도 수정할 수 있고, 네임도 네임 변수,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한 네임 변수에도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한 값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가져오는 방법은 셋을 했을 때랑 똑같이 끌어서 배치하면 팝업이 뜨고, get으로 배치하면 이런 식으로 값을 가져올 수 있는 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배치를 해줄 수 있고요. 아까 set으로 바로 배치하는 방법은 키보드 Alt키를 눌러서 드래그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컨트롤을 눌러서 이벤트 그래프로 배치하면 바로 get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출력되는 값에, 이 출력되는 핀에 변수에 저장된 값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했던 대로 프린트 스트링을 통해서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우클릭하고 이벤트 비긴 플레이 노드를 만들겠습니다. 비긴 플레이 노드를 만들고 핀을 끌어서 프린트 스트링 노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임 변수를 끌어서 프린트 스트링에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이 프린트 스트링 노드를 열어서 듀레이션을 좀 더 길게 수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하고 저장한 다음에 이제 레벨로 돌아가서 bp variables를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배치했던 bp 테스트는 제거해 주셔도 됩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서 레벨에선 삭제를 해줬고요. 이제 레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왼쪽 위에 이렇게 빈센트라는 캐릭터 이름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레벨 실행을 종료하고 다른 변수들도 모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드들이 이렇게 정렬이 안 돼 있을 때 정리하고 싶은 노드들을 전부 드래그해서 키보드에서 Q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스트링 노드를 복사해서 여러 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복사하는 방법은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하고 붙여넣기도 있지만 컨트롤 D를 눌러서 바로 복사 붙여넣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부분에 붙여넣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핀을 전부 연결을 해주고, 공간을 좀 확보해주고, 위에 만들어놨던 값들을 인스트링에 전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네임 변수를 인스트링에 연결했을 때랑은 다르게 이 get 변수, is dead 변수, else 변수에 연결된 사이에 자동으로 이런 노드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블루프린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지금 프린트 스트링에 인스트링 타입을 보시면 스트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력하고 싶은 변수의 타입은 불리언입니다. 그래서 불리언 타입을 스트링으로, 이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노드로 형 변환을 시켜줘서 스트링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노드는 플롯 타입을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거고, 인티저 타입을 스트링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출력을 해보면, 컴파일하고 저장하고 레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보면 순서대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지금 근데 보시면 10, 100, 펄스, 빈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린트 스트링 노드 순서로는 빈센트, 펄스, 110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10이 맨 위에 있는데, 뷰포트에서 출력되는 프린트 스트링은 아래쪽이 먼저 실행된 순서입니다. 그래서 빈센트, 펄스, 110 순서대로 출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린트 스트링이 지금 노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보기가 좀 불편해서 이제 프린트 스트링 노드를 하나만 쓰고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프린트 스트링 노드는 그대로 두고 핀을 전부 끊겠습니다. 이제 연결된 핀을 끊는 방법은, 끊고 싶은 곳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핀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변수들을 좀 옮겨준 다음에 우클릭하고 포맷 텍스트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캐릭터 네임 하고 콜론 하고 중괄호를 만드시고 네임으로 하고 중괄호를 닫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곳을 클릭해 보면, 클릭하자마자 네임이라는 핀이 여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중괄호로 텍스트를 싸면 이 포맷 텍스트 노드에 핀으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쉼표를 하고 is dead, 또 중괄호 하고 is dead, 그리고 쉼표를 입력하고 current health는 health, 중괄호로 써주시고 item count도 이렇게 중괄호로 써주면 4개의 핀을 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를 순서대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핀은 이벤트 비긴 플레이의 실행핀은 프린트 스트링 노드에 연결해 주시고, 리절트 노드는 인스트링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하고 저장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명히 이 중괄호 사이에 넣었던 내용들을 변수의 값을 통해서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그 읽어온 변수들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캐릭터 네임은 빈센트,
is dead는 false, current else 는 100, item count는 10 이런 식으로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이 format text 노드와 print string 노드를 통해서 개발자가 볼 때 디버깅하기 쉽게, 현재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기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변수의 값을 읽어가지고 그 값이 이제 변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set 노드들을 전부 여기 가져와 주시고요. 그리고 실행핀을 전부 연결해 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set 노드에 실행핀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이 저장된 게 아니라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디폴트 값이 출력이 된 겁니다. 이제 저희는 그 값을 변경해서 바꿔줘 보겠습니다. is dead에는 체크를 해주시고 health에는 0으로, 그리고 item count는 4로, 캐릭터 네임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format text 노드와 print string이 있는 연결된 노드를 전부 복사를 해서 오른쪽에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핀을 print string에 연결을 하고 이제 다시 실행 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저장하고 레벨을 실행시켜 보면 이제 디폴트 값에 입력된 빈센트, 펄스, 100, 12 변수의 값 변경을 통해서 is dead는 true로, current health는 0으로, 그리고 item count는 4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et 노드들을 통해서 변수의 값을 수정해 줄 수 있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 실제로 개발을 하게 될 때는 어떤 연산들을 통해서, 공격을 당했다면 현재 체력에서 50을 빼준다든지, 아이템을 사용했으면 일씩 아이템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연산들을 통해서 현재 변수에 있는 값들을 수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변수의 타입이나 어떤 메모리나 컴퓨터 공학적인 지식들을 조금 더 여기서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저희의 목적은 언리얼 엔진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거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 흥미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어떤 소프트웨어 공학적 지식을 철저하게 잡고 가는 방법도 좋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흥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변수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게임을 실제로 개발하면서 조금 더 타입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